새벽이지만 시스템 문제 좀만 풀어보자. 숫자 1, 3을 사용하여 252번째 오는 것을 찾아봐라. 뭐 이런 문제네. 얘도 잘 드러났어. 그럼 먼저 한 자릿수. 한 자릿수는 당연히 두 개가 있겠지. 두 자릿수는 1하고 3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파 2. 즉 4개겠지. 세 자릿수. 매번 두 가지 수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 8개. 그리고 네 자릿수. 당연히 2파 2, 4. 16개. 그러면 다시 다섯 자릿수는 32개겠지. 2의 5승. 그 다음에 6자릿수. 2파 2, 6. 64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7자리인 걸로 보니까 6자리 수까지는 하고 7자리에 즉 뭐로 시작하는 이제 1로 시작하는 7자리 수로 가야 되나 봐. 그럼 얘도 이 다음 자리 6개만 결정해 주는 방법이 2파 6 2의 6제곱인 128가지 아니 64가지가 있지. 여기까지만 먼저 더해보자. 3으로 시작하는 수인 것 같은데 일단은 2, 4, 8, 16, 32, 64 두 번을 더해보자. 이제 점점 가까워져 봐야 되니까 그래. 6, 14, 30, 128, 62 더했더니 190개 나오네. 자, 이제 좀만 더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252번째라는 것은 3으로 시작하는 이제 7자리 숫자가 있다면 이것도 2파 6, 즉 64개가 있는데 64를 더해보면 254번째이기 때문에 거의 끝 무렵에 있나 봐. 그러면 3으로 오는 제일 마지막 숫자, 3으로 시작하는 7자리 숫자는 이거지. 제일 끝에 있는 숫자가. 이게 바로 254번째 숫자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두 개만 거슬러 올라가면 되네. 즉 3, 3, 3, 3, 3, 3, 1이 253번째. 마지막. 진짜 찾았으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까? 3, 3, 3, 3, 3, 1, 3이 그나마 얘보다 좀 더 작은 숫자니까 앞에 오겠지. 그러고 보니까 정답이 4번이네. 쉽네. 자, 그 다음 146번. 이게 좀 더 시험 문제에 가까워 보여. 먼저 원기둥이 하나 있대. 원기둥이 있는데 반지름이 3, 높이가 8 정도 되나 봐. 그런데 이제 부피가 3분의 4파인 구 모양의 이 세 가지 구슬을 넣었나 봐. 그랬을 때 그릇 전체의 부피의 8분의 7만큼 물이 차 있대. 8분의 7만큼 여기 물이 차 있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이 그릇 안에 넣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구슬이 XYZ를 할 때 얘들의 개수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냐 뭐 이런 말이야. 그리고 그릇에 적어도 한 개의 구슬은 넣어야 한다. 이게 좀 중요한 말인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이 원기둥의 부피부터 구해야 될 것 같아. 윗넓이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높이 했더니 72파이야. 물이 8분의 7이 차 있으니까 남은 부분이 8분의 1이지. 이만큼 구슬을 넣을 수가 있어 지금. 물 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72파이 곱하기 8분의 1을 해보면 9파이만큼의 공간 안에는 세 구슬을 넣을 수 있는데 세 구슬 하나가 부피가 이 정도 된대. 그러면 3분의 4파이로 구슬을 몇 개를 넣는지 모르지만 9파이를 넘을 수는 없어. 이 남은 부분 여기 빈 공간이 9파이거든. 그러면 네모는 9파이 곱하기
4파이 분의 3 해서 4분의 27 정도 돼. 6점 얼마지. 그러면 최대 6개까지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x, y, z를 합쳐서 최대 6개까지 넣을 수 있어. 하지만 적어도 한 개의 구슬은 넣는다는 잊지 말자. 그럼 이렇게 이하로 나올 때는 쌤이 그랬지. x, y, z하고 알파벳 하나 더 주라고 이렇게. 그럼 이게 6 이하인 중복조합 순서상의 개수처럼 돼버린다 그랬어. 얘가 0이 되면 얘는 6이 되면 되잖아. 얘가 1이 되면 얘는 5가 되면 되고, 얘가 2가 되면 4가 되면 되니까 6 이하인 순서상 x, y, z가 이렇게 이하일 때는 하나 더 주고 알아서 계산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얘가 6까지 되면 0, 0, 0까지는 계산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4H6을 계산하면 되고, 마지막에 이 W가 6이라고 해버리면 얘는 000이라는 순서상을 갖잖아. 그런데 이제 구술은 하나 이상은 넣어야 되거든. 그럼 얘는 방법에 해당하지가 않으니까 한 가지 정도를 빼주자 이 말이지. 그래서 9시 6 빼기 1이 되니까 9, 8, 7, 3, 2, 1 빼기 1 해서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84 빼기 1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147번이야. 147번은 일반적인 원순열은 아닌 것 같고, 5가지 색을 구별해서 인접한 데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지만, 구별해서 칠하고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된대.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된대. 이게 핵심인 것 같아. 자, 어찌됐든. 자, 그러면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할 때는 매우 쉽지. 5가지 색을 사용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알던 대로 하면 되지. 5군데 칠하고 4가지로 나눠야 되지. 회전 방향 생각하면. 120을 4로 나누니까 30까지 빠르게 세죠. 두 번째. 4가지 색을 사용해 보자. 4가지 색을 사용하려면 일단 5가지 중에 사용할 4가지 색을 골라놔야겠지. 됐어? 그럼 예를 들어 빨, 주, 노, 초 이렇게 골랐다고 치자. 파란색까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칠하자. 센터를 칠하는 방법은 일단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할까? 칠할 곳은 5가지인데 색깔은 4개밖에 없으니까 요런 데나 요런 데는 색깔이 겹쳐야 2번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칠할까? 색깔 배열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 일단은 빨간색 칠하자. 센터에. 아니,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중에 이 센터에 들어갈 색깔을 고르자. 그래서 빨간색을 칠했다고 보자. 그 다음에 2가지 색을 칠할 자리를 고르는 방법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에 주황색,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색깔을 같게 할 수가 있잖아 지금. 그럼 여기에 들어갈 색깔을 고르는 방법은 3가지가 있지. 이 셋 중에 하나, 남은 셋 중에 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황색을 골랐다고 치자. 그럼 노란색 칠하는 방법, 초록색 칠하는 방법은 그냥 2팩토리얼로 계산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회전 방향을 감안을 하면 몇 가지 방향이 있냐면 딱 2가지가 겹쳐. 그러지? 그치? 뭐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초록색을 만약에 여기 주황색을 칠했고 색깔로 칠해줄까? 색깔이 많지가 않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칠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칠했다고 치자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하나 더 있는데 회전 방향을 생각을 하면 만약 이렇게 또 똑같은 원판이 있고 하나 더 그릴까? 이렇게 하나 더 있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어이구
어이가 없네. 막 이걸 아직 능수가 아직 안 와서 그런가 봐, 쌤이.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다른 데다 그럴까? 원이 두 개 있고, 자,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잖아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빨간색을 뭐 칠했다고 치자고, 뭐 회전했을 때는 또 이런 방법이 있잖아. 이렇게 회전하면 똑같거든. 이 색깔 그대로 살짝 돈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가버리는 거지. 그리고 얘가 여기로 와버리는 거. 이게 똑같잖아, 배열이. 그치? 여기서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다시 얘가 되거든. 근데 또 움직이면 얘가 되니까 똑같은 건 두 개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뭐 60까지 나오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 색을 사용할 때 알아보자. 세 가지 색은 일단은 5C3으로 골라놓긴 해야겠지. 지워볼까? 자, 빨주노초 파가 있는데 색깔 골랐다고 치자 이번에도.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골랐어. 그럼 또 센터에 칠할 색깔을 하나를 골라줘야 되니까 곱하기 3을 해야 되고, 색깔이 이런 식으로 중복이 돼도 돼. 빨간색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남은 색깔 두 개를 칠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회전도 생각을 해보면 회전했을 때 똑같다고 간주해야 될 게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얘가 위로 가고,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센터를 칠했잖아 이걸로. 그 다음에 2팩으로 또 칠했어 남은 부분을. 하지만 똑같은 게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이렇게 칠한 건 알고 보면 같은 배열이잖아. 그래서 2로 다시 나눠서 중복을 없애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30까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칸만 더 움직여도 다시 또 얘가 되고 또 움직여도 얘가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이렇게 2번 120까지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48번이야.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문제지. 그래서 먼저 이렇게 칸을 좀 쳐보자. 정거장으로 좋은 부분을 골라놓기 위함이지. 자, 여기가 이제 정거장으로 좋아 보여. 이 점하고 이 점. 됐지?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A, B, C, D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다시 뭐 요쯤을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 건데 내려가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가야겠지. 요거까지 이제 정거장을 만드는 거 오버인데 이렇게 정거장을 만들어 주자. 대충 두 개 정도만. 그 다음에 A, B, C, D, E, F, G라고 써놓을까?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먼저 총 갈 수 있는 경로가 한 4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네. A에서 C를 거쳐 어쩔 수 없이 E를 지나 다시 F로 갔다가 B로 갈 수 있고, A에서 C를 거쳐 E를 지난 다음에 F 말고 G로 가서 B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다시 A에서 D로 갔다가 E로 가서 F로 가서 다시 B로 갈 수도 있고, 마지막에 A에서 D로 갔다가 E로 간 다음에 G를 거쳐 B로 갈 수가 있겠지. 자, 경우는 다 나눠놨고 이제 세는 일만 남았어. 첫 번째 A에서 C로 가는 방법만 정확히 세놓으면 재활용을 2번 할 수 있어. A에서 C로 가보자. 그러려면 이 박스를 이용해야겠지. 직사각형 박스만 잘 찾아주면 되거든 이렇게. 자, 그러려면 일단은 여기를 복원하지 말고 일단 여기나 여기 가는 방법을 세는 게 빨라. 그러면 정거장을 가는 길에도 정거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한 가지지. 그리고 여기는 세 가지가 되겠지. 그럼 한 가지로 왔고 이 박스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당연히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니까 이제 6가지 정도가 되지. 그래서 현재 6가지는 센 거야. 1 곱하기 6에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이제 3가지였고, 다시 여기 박스만 훑어보면 이 박스 보이지? 여기는 4팩을 3팩으로 나누겠지. 그래서 4가지니까 3, 4, 12가 되는 거지. 1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3가지 곱하기 4가지를 한 거야. 그래서 총 18가지 방법이 있어. C로 가는 방법이. 그래서 C로 가는 방법 자체에 여기 18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D로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할 거야.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또 적절히 박스를 만들 건데, 뭐 요런 박스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보이지? 여긴 좀 깨져 있긴 하니까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요렇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박스들이 만들어지긴 하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숫자를 써가면서 푸는 게 이건 훨씬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는 있어, 원래는. 그러면 먼저 선생님 같으면 요렇게 세볼까? 자, 먼저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로 빠르게. 그 다음 여기는 4가지고 여기는 3가지 정도로 보이지. 하나, 둘, 3가지로 이렇게 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직진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한 가지 셌어. 그 다음 여기는 이 박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 4가지로 왔는데 이 박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건 3가지니까 12가지를 더 센 거예요. 12가지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3가지로 왔는데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2가지 방법이 돼 있어. 그래서 3 곱하기 2가 돼서 6가지를 센 거지. 그래서 19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19라고 적어놔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2로 가는 방법은 무조건 하나잖아. 지금 그림만 봐도. D에서 2도 어쩔 수 없네. 한 가지밖에 없네. 이렇게밖에 못 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적절히 다시 2에서 F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네. 직진. 2에서 G로 가는 방법은 세는 게 빨라.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2가지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F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고, G에서 B로 가는 방법 빨리 하나, 둘 빼고는 없지. 그래서 2가지. 그럼 밑에 적힌 숫자들만 적절히 곱하면 얘는 18. 얘는 18 곱하기 4니까 72 정도 되겠네. 그 다음 여기엔 19. 그 다음에 여기는 19 곱하기 4가 되니까 76이 되네. 됐지? 그래서 이제 준비된 값들을 더해보면 여기는 90, 여기는 95. 그래서 정답은 185가 되는 거지. 오르락내리락 해서 숫자 써서 푸는 거는 직접 해봐. 잘 안 되면 문자를 보내. 자, 그 다음에 149번이야. 자전거를 타고 A에서 B로 가는데 도로를 따라 좌회전을 두 번만 해야 된대. A에서 B로 가는데 좌회전을 한다는 말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은단 말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는 이쪽을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그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좌회전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사람 이쪽을 보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우회전을 하는 거고, 이건 좌회전이 맞네. 그럼 요게 좌회전이네, 좌회전. 그러니까 이걸 2번 해야 된대, 2번. 딱 좌회전을 2번만 하고 가보자. A에서 B까지. 그치? 최단 거리로 가야 돼, 대신. 방금 좌회전은 이게 좌회전이었어. 반드시 이게 몇 번? 2번이 필요하대. 자,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행위를 몇 번 해야 되냐면 이걸 5번 해야 돼, 5번. 5번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행위를 4번 정도 해야 어찌됐든 최단 거리로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 패턴이 딱 2번만 생겨요, 2번. 그러면 어찌됐든 이번 2번을 미리 설정을 해 놓자, 이렇게. 2번씩 했지, 좌회전을. 그러면 여기야 뭐 이제 그냥 가도 상관은 없잖아.
그리고 시작할 때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을 때가 있거든.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자, 좌회전을 2번 이미 해놨고, 이렇게 갈 때랑 이렇게 갈 때를 따로따로 세도 되고, 아니면 중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에 뭐 이쪽으로 어찌됐든 이거 좌회전 2번이거든. 그럼 이렇게 세볼까? 여기에 상자를 하나씩 만들게. 좌회전 딱 이곳이랑 이곳에서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머지는 다 우회전이고. 그러면 꼭 좌회전이 2번은 돼야 되니까 이 구슬 2개를 먼저 여기로 가져오자. 여기에다가 구슬 2개를 넣었다고 쳐. 됐지? 꼭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구슬 2개도 가지고 오자. 이 구슬 2개도. 그래서 여기다 넣었다고 치자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알아서 좌회전 2번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남은 이 구슬 있잖아. 이 구슬 3개를 어디다 넣을 수가 있어. 여기 넣어도 돼. 그리고 여기 아이고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 아니면 요거에 있잖아. 아니면 여기 넣어도 되고 저기 넣어도 되잖아. 여기는 꼭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안 넣은 거야. 그래서 구슬이 들어갈 자리가 몇 군데 있어. 3군데 있고 여기는 미리 하나씩 넣어놨고 여기는 안 넣어놨잖아 지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H3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 남은 3개가 이 3곳에 들어갈 수 있어. 서로 다른 3곳에 이 3개를 중복 허용한 채로 들어가 버리면 알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세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몇 개 남았어 지금. 2개가 남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요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 그럼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뭐 여전히 3H3이 되는 거지. 아니다. 아이고. 구슬 몇 개 남았냐? 2개밖에 안 남았네. 3H2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서로 다른 게 3개인데 중복 허용한 채로 2군데다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들을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는 5C3이 되고 여기는 4C가 되고 10 곱하기 6이 되니까 정답은 60이 돼야 되는 거지. 어렵진 않지? 자, 그 다음에 150번. 6번을 던져서 다시 원점으로 와야 된대. 이것도 뭐, 이건 좀 같은 것이는 순열 느낌이 오면서 그냥, 아이고, 길어. 그러면 6번에서 원점으로 가려면, 만약에 A가 3번 등장하면 B도 3번 나오면 되고, A가 2번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B도 2번 있어야 되지만, 6번 시도해야 되니까 C 한 번, D 한 번 나와야 되거든. A가 한 번으로 줄면 B도 한 번만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얘들로 메꿔야 원점으로 가겠지. 마지막 A가 등장하지 않으면 C 3번에 D 3번으로 끝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걸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원점이겠지. 6팩토리얼을 3팩 시도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720인데 6으로 나누면 120이고 또 6으로 나누니까 뭐 20가지 정도 세지네. 근데 이것도 20가지겠지. 똑같으니까. 그다음 여기는 6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720을 4로 나누니까 4, 1은 4, 4, 8에 32. 180 되고 이것도 패턴 똑같으니까 180 되겠지. 그래서 200 더해져서 정답은 400 되는 이게 제일 쉬워 보이네. 자, 151번이야. 이 문제는 정말 단골이고 우린 정말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야. 펭귄도 크기 순. 그러니까 얘들한테 뭐 이름을 붙여줄 건데 요걸 뭐 P1, P2, P3라고 할 거고 얘들은 뭐 B1, B2, B3, B4라고 할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두 번째 펭귄이래. 두 번째 펭귄 P2가 두 번째 고민
B2보다 반드시 왼쪽에 진열돼야 된대. 그러니까 P2가 B2의 왼쪽에 반드시 와야 된대. 그리고 이제 펭귄이든 곰이든 크기 순서대로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같은 것이는 순열로 풀 것 같은 느낌은 오잖아.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야?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야. B1의 위치거든. B1의 위치. B1이 아니 P1이 예를 들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가 P2 B2가 있다고 치면 제일 중요한 P1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 P1이 아니라 B1이다. 미안하다. B1이 여기 앞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B1이 여기 사이에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동의하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을 해보자. P1은 어디 있어도 돼? P1이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이 상황에서 P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가 있어. 그치? P1을 넣고 P1이 들어갈 자리를 고른 거지.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뒤쪽 열부터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 남은 건 뭐냐면 B2, B3, B4가 있고 그 다음 P3가 있거든. 그지? 그럼 얘들이 이제 들어가는 방법 중에선 얘들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눈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만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순서가. 그래서 얘가 이제 8가지로 계산이 되고,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P1을 넣을 자리를 골라보면 P1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방법은 그냥 한 가지고. 그럼 나머지 이 뒷부분만 보면 돼, 또.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돼? P3. P3랑 또 아까처럼 B2, B3, B4의 위치를 결정해 주면 되잖아. 이 라인부터. 그치? 잠깐만. 근데 P3가 B2 뒤에 가니까 요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는데. 그지? 어차피 이 사이에 오기 때문에. 그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B1, B2, B3, B4 그리고 P3를 여기서부터 나열을 해도 되겠다. 여기서부터. 어차피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럼 얘는 그냥 5팩토리얼을 4팩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얘들이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5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준비해 놓은 거 8하고 5가 있으니까 둘이 가볍게 더해서 이제 객관식이 아니네. 정답은 13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 이건 너무 많이 풀어봐서. 자, 그 다음에 152번이야. 어느 애견 카페로 갔는데 사람 3명과 강아지 5마리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형으로 둘러앉은 원순열 적어도 한 마리의 강아지가 앉는 경우의 수. 뭐 이런 케이스를 해보라는 건데. 자, 그러면 해보자 또. 이거 좀 지울게. 원탁이 좀 몇 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기는 해. 예를 들어 이제 하나, 두 개, 일단 2개 정도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자. 자, 사람을 먼저 안 치는 게 좋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어도 한 마리의 강아지가 오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이 있어. 사람 3명이나 돼. 사람을 안 치자고. 일단 사람을 원순열로 안 치는 방법은 당연히 2팩토리얼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강아지를 사람 사이에 적어도 한 마리를 안 쳐야 돼. 그러면 어떻게 안 칠 수 있냐면 한 마리, 3마리, 한 마리를 안 칠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이제 1, 3, 2라고 3, 1, 2라고 1, 1, 3하고 의미가 다르냐고. 지금 원순열이기 때문에 이제 회전은 안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 왜냐면
원순열로 이제 여기에 누가 앉는 경우를 회전시켰을 때 중복은 없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팩토리얼로 정해진 순간 여기에 1, 3, 1도 혹은 3, 1, 1도 있고 혹은 또 뭐 있어? 1, 1, 3이 다 의미가 다르니까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어.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자리가 설정이 되고 강아지들을 이제 넣어야지. 강아지를 넣는 방법은 당연히 그냥 5팩토리얼로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 곱하기 120이니까 현재 720까지가 나와. 두 번째 거 해보자. 자, 사람을 일단 원순열로 앉히자. 또 2팩토리얼이겠지. 세 사람이니까. 그럼 강아지가 이번에는 두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그 다음에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그걸 정하는 방법도 여전히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이걸 정하는 방법, 사이에 넣는 수, 그리고 앉히는 방법은 자리가 하나 있고 여긴 두 개가 있기로 했어. 앉혀 그냥 5팩토리얼이 있는 거지. 그럼 얘도 똑같아 식이. 그래서 720 나오지. 정답은 1440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153번이야. 153번은 조금 피곤해 보이긴 하네. F1과 F4의 고비 홀수래. 내가 결정해야 될 함수값은 총 5가지나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제일 안 헷갈리더라고. 내가 결정해야 돼, 이 함수값들을. 그런데 둘 다 홀수래, 둘 다. 그리고 여기는 홀수가 1, 3, 7이 있어. 홀수가 1, 3, 7이고 짝수는 2하고 6이 있어 지금. 그러면 F1하고 F4가 홀수가 돼야 돼. 무조건 홀수. 그런데 모든 원소에 대한 치역도 순서가 중복조합 형태로 정해져 있긴 해. 그러면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홀수더라도 다양한 패턴들을 다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부터. 표를 좀 만들게 차라리. 자, 여기가 1, 1일 수 있고 또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1, 3일 수가 있지. 또 3, 3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크기가 정해져 있는 2H, 2를 떠올리면서 2H가 아니지. 3개니까. 4C니까 적어도 6번을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뭐 1, 이거 통일을 좀 시키자. 1만 있는 경우를 먼저 하자. 17, 33, 37, 그리고 마지막으로 77인 경우를 열심히 풀어내면 돼. 자, 다 나눠놨어, 경우는. 그러면 이제 지금 원소들은 크기가 정해져 있고, 여기는 이제 좀 자유롭거든. 근데 여기에는 1, 1밖에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1 곱하기,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6, 7 중에 1보다 1이 와도 되지, 같아도 되니까. 그럼 5가지가 올 수 있겠네. 전부 다 올 수 있잖아, 여기. 그 다음에 현재 5개는 셌어. 그 다음에 여기는 1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들 중에 이 3개가 올 수가 있는 거지. 3가지.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3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세는 게 빠르지. 3, 6, 7이니까 3가지지. 그래서 3H2 곱하기 3이니까 앞에 건 4C라 6이고 6, 3, 18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1하고 7이 있을 때는 여기에는 1, 2, 3, 6, 7 모두 올 수 있네. 그래서 5H2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는 그냥 7밖에 올 수가 없지. 그래서 5H2 곱하기 한 가지밖에 없었어. 그래서 여기는 얼마야 이거? 7이니까 6C2네. 6C2는 15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밖에 올 수가 없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3, 6, 7 세 가지가 올 수 있네. 세 개 또 구했어. 그다음 여기는 7, 7 올 수밖에 없고 여기 다 7이네.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그럼 여기는 3과 7 사이에 3, 6, 7 세 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3H2 3H2니까 얘는 얼마야? 어차피 여긴 한 가지니까 4C2니까 6가지 있네. 자, 힘들었지만 다 셌어. 그럼 더해보자. 이제 23 더하기 18, 19, 25 정답은 이제 48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좀 힘내보자. 이번에는 또 원순열인 것 같네. 근데 핵심을 좀 볼까? 남녀가 교대로 앉아야 되고 지훈이 승이 이웃, 정식이 시훈이 이웃이래. 그러면 일단 앉혀보자. 네 사람 앉히는데 지금 뭐 대충 원 하나 그려놓고 네 사람을 앉혀야 돼. 잘못 그렸네. 원을 대충 할게. 자, 어찌됐든 그러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앉혀야 되는데 먼저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지훈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너 어디 아이고 도형을 계속 켜놨네. 미안하다. 선생님이 이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나 봐. 자, 자리가 일단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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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여까지 써놓고 지훈이한테 물어보자고. 이제 너 어디 앉을래? 그러면 네 가지 방법으로 어느 자리든 고르겠지. 그지? 이 네 가지 중에. 그럼 지훈이가 그 중에 하나를 초이스했다고 빨리 치자. 그러면 승희는 어디 앉을 수 있어? 이웃해야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앉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고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승희가 자리를 골랐다고 치자. 그래서 앉았어. 얘들은 이웃하면서. 다음에 이제 정식이랑 시윤이가 이웃해야 되는데 정식이랑 시윤이가 이웃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방법으로 앉을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이제 정식이랑 시윤이가 만약에 앉았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럼 남은 자리가 4개이긴 한데 남자 둘, 여자 둘을 각각 앉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각각 2팩토리얼이지. 자, 그러면 회전을 몇 방향으로 할 수 있냐? 남녀 교대니까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와야 돼. 2칸씩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썰어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알고 보면 4방향으로만 회전시켰을 때 똑같은 형태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동시 이동을 하는 거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그지? 동시 이동하면 4가지 방향으로 돌 수 있으니까 4로 나눠주는 거지. 4로 나눠서 8 곱하기 5가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55번이야. 절대값이고 W가 합이 15인데 다음 순서상을 찾아보래. W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다. 그러면 W는 2부터 5, 8, 그리고 11 이런 수들이 가능하지. 또 14까지도 가능하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플러스 절대값 z는 얼마여야 돼? w가 2면 얘는 13이지. 그런데 이제 0이 아닌 정수니까 일단 얘들을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3이 되게 하고 하나씩 매기랬지. 먼저 하나씩 매겨야 0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얼마야? 이제 3H 10이 되겠지. 3개를 줬으니까 방정식 안 만들어줘도 이 정도는 생각해야 돼. 그러면 12C 10이고 66까지 정도가 되는 거지. 하지만 부호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각각 경우의 수는 2가지씩을 가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66 곱하기 8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또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되 얘가 5니까 이제 이번에 10이 되고,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씩 매겨줘야 돼. 또 0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떤 사탕 같은 게 10개 있다면 하나씩 매기란 소리야. 그럼 얼마야? 3H 7이 되고, 얘는 9C7이고 36이겠네. 그럼 또 2 곱하기 2 곱하기 2지. 부호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난 8이 될 때는 여기가 7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인데 또 하나씩 또 사탕을 매겨주랬어. 그럼 4개 남았잖아. 3H 4가 되고 6C 4가 되니까 이건 15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겠지. 마찬가지야. 이번에도 또 3이 줄어서 이제 4가 되겠고, 여기도 3이 줄어서 3H 1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얘는 3C 1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지. 그리고 W가 14가 되는 순간 얘들은 누군가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여.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자. 얘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그냥 요걸 더해서 8을 곱해도 되겠지. 그러면 90, 102, 요렇게 다음 18, 120이네. 120에다가 8을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120 곱하기 8이니까 정답은 여기 보이지? 960. 자, 그 다음에 156번이야. 자, 이웃한 교차로에서 모두 1인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A에서 출발해 B를 좀 말이 나오네. 청소형 자동차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도로를 1만큼씩 아래로는 갈 수 없다. A에서 B로 이동할 때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고 총 12만큼 이동하자. 뭔 말이지? 그냥 가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밖에 안 되는데 총 12만큼 이동하래. 그러면 한 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네. 그런데 아래로는 이동할 수 없대. 그치? 그러면 왼쪽 오른쪽을 한번 반복했다는 그런 의미처럼 받아들여져. 그런데 한 번 이동한 걸 다시 또 갈 수는 없대.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아래로는 갈 수 없고, 어찌됐든 저기서 저기를 가려면 이런 액션 오른쪽으로 무려 6번이 가져야 되고, 요거 6개가 필요하고, 요게 4개가 필요한데 12번을 가려면 대충 이거랑 이게 반복이 돼야 돼. 왜? 아래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런데 이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버려? 갔던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왔던 길을 돌아가는 거거든. 반대로 뭐 이거 순서 바뀐다고 해도 의미가 없거든. 요렇게 가니까 왔던 길을 돌아가게 돼. 근데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는 않아야 돼. 그러면 이제 방법은 얘들은 붙어 있을 수는 없어. 필요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가 7개가 필요하고 얘는 4개가 필요하고 얘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지금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총 12번을 이동하는 건데 얘들이 얘랑 이웃할 수는 없어. 그럼 결국은 얘랑 얘들 사이로 얘가 와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봉인 시키면 되잖아. 맞지? 봉인 시키면 돼. 그러면 이제 얘들이랑 더더군다나 이웃할 일이 없는 거잖아. 결국은 얘 몇 개랑 7개랑 이웃한 이 세트 한 개랑 아직도 얘 몇 개 남았어. 요게 2개가 남잖아요. 2개가. 오케이? 그럼 결국은 얘들을 나열하는 방법들이지. 얘들을. 그러면 7개, 9개, 10개라고 보고 10팩토리얼을 7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열해버리면 왔던 길을 돌아갈 수도 없고 총 12번 만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약분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고 720을 2로 나눠주니까 정답은 360이 되겠네. 답이 나오면 거의 답이야,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문제 남지 않았을 거야. 선생님도 힘든데 자고 싶은 거 참고 있어. 그림같이 도로망이 있다. P에서 Q로 좌회전과 우회전이 되지 않는데, 근데 A에서 B로 최단거리로 가보지. 좌회전과 우회전이 되지 않는데 결국은 직진만 되나 보네. 그러니까 뭔 말, 직진? 좌회전과 우회전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여간 P나 Q를 지날 때는 꺾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그지? 꺾으면 안 돼. 꺾으면. 그러니까 직진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지날 때만 잘 고려해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먼저 예를 들어 여기로 오는 방법이 한 가지잖아. 그러면 잠깐만, 꼭 P랑 Q를 지날 필요는 없거든. 그러면 여기를 정거장으로 삼아서 먼저, 그래, 굳이 이제 P를 지날 때도 있겠지만 안 지나도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정거장들을 좀 설치해야 되는 피곤함은 있지. P의 좌회전, 우회전. 가보자 이제. 그럼 여기까지 한 가지로 왔어 지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로 해서 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한 가지지 그냥. 그지? 이렇게 올라가서 쭉 가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굳이 Q를 돌파해 가보자. Q를 지날 때. Q를 지나려면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직진만 할 수 있다 그랬어. 꺾으면 안 된댔어. 그래서 굳이 Q를 지나려면 이렇게 와서 어떻게 가야 돼? 이 박스를 이용하면 되잖아. 몇 가지 있어. 4팩토리얼을 3팩으로 나누니까 4가지가 있는 거지. 근데 Q를 지나는 방법은 더 있기는 해. 예를 들어 여기까지 몇 가지 방법으로 올라온 거야. 여기까지 3가지 방법으로 올라왔어. 근데 여기서 직진하면 되는 거잖아. 직진해서 여기서는 꺾어도 되니까 쭉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 거지. 3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지. Q를 지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P를 지나는 방법 여전히 해봐야 될 것 같아. 먼저 이 박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까 3가지였는데 여기서 직진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박스를 이용하는 거지. 이번엔 P를 지나는 방법을 하고 있어. P를 지날 때. 그럼 P를 지나는 방법은 일단 3 곱하기 6이 있네. 요게 6가지잖아.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이 박스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치고 P를 지나보자. 그러려면 뚫고 가야 되거든. 그런 다음에 이 박스를 이용하면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3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여기 지나갈 때. 여기나 뭐 여기를 지나갈 수는 있겠지. 꼭 P랑 Q를 지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하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그냥 따로 세주는 게 낫겠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니까. P를 안 지나지. 자, 그럼 이 방법만 따로 세주면 4 곱하기 얼마야? 5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누니까. 이건 10가지지. 40까지 따로 셌고.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도 이제 경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 박스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되잖아, 지금. 그럼 얘는 5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최초 요 지점을 통과하는 게 아까 한 가지 있었고 요렇게 더하면 46. 그리고 여기 계산해야 돼. 4 더하기 3이니까 7. 그다음에 3, 6, 18, 3, 4, 12 모아보면 30까지 있지. 그러면 46 플러스 37이 되니까 정답은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에 158번이야. 3개의 자연수 2, 3, 5를 중복을 활용하여 4개를 택하자. 이때 4개의 자연수를 모두 곱한 값들만 원소로 갖는 집합을 A라 하자. A의 원소의 개수를 A라고 해라. 이 자연수, 이 4개의 자연수를 모두 곱한 값들만 원소로 갖는 집합? 그냥 3H4겠지. 이거는 그냥 뽑아서 곱할 때마다 그 값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2만 3개 뽑아서 곱한 거. 뭐 2 2개랑 뭐 3 곱한 거. 근데 이제 이렇게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쓰다 보면 5, 5, 5까지 있는 거지. 얘들을 곱한 값들 3H4겠지. 4개의 자연수니까. 뭐 다양한 패턴들이 있겠지만 3개로 착각했지만 자 3H4니까 일단 64겠네. 15개 셌어.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집합 A의 원소를 모두 곱한 값을 30의 비승이라고 해보래. 그래. 집합에 있는 이 15개의 원소 중에 얘들을 또 다 곱하래. 자 그러면 2가 없는 케이스는 몇 개 있어? 없는 건 셀 필요가 없겠지. 어차피 나는 이 수만 그 15개의 원소들을 다 일일이 곱할 건데 이 중에서 2가 한 개 있는 경우 한 개가 곱해진 경우를 해보자. 2가 한 개 곱해진 경우라는 소리는 어떤 수의 인수로 2는 가지고 있대. 나머지 몇 개는 3개는 2가 아닌 케이스를 말하는 거지. 2 중에 하나라고 치면 그러면 나머지는 2H3으로 빨리 파악을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2를 제외한 3하고 5가 여기에 적혀 있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4개 있네, 4개. 그러니까 2가 한 번씩 곱해진 수가 4개가 있다라는 말이라 2가 4번 정도 곱해질 예정이야. 그리고 2가 2개가 곱해진 경우를 해보자. 그 말은 이제 이 인수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 보니까 2가 2개 곱해져 있고 나머지는 다른 수인 거야, 이렇게. 이런 게 몇 개 있냐 이 말인데 그러면 이 2개 뽑아진 상태에서 이 남은 2개가 여기 2개를 채우고 있었겠지. 그래서 2H 2개만큼 있을 거야. 즉 3개 정도 있네. 그러니까 2가 2번 곱해지는 경우가 3번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6승 정도가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3개가 곱해진 경우라고 치면 이 중에 인수 하나를 가지고 왔더니 2가 이렇게 3개나 곱해지고 나머지는 다른 수인 게 몇 개 정도 있겠어. 당연히 3 아니면 5니까 2가지가 있겠지. 뭐 2H1 써도 되지만 2가지가 있어. 그러면 2가 3번 곱해지는 경우가 2번이 생기는 거지. 2가 3번 곱해지는 게 2번 발생한대. 2의 6승. 마지막 2가 4개가 곱해진 수. 즉 2의 4승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한 개 있겠지. 그럼 2가 4번 또 추가로 곱해지면 2가 총 몇 번 곱해지는 현상이 생겨. 20번 곱해지겠지. 그럼 2만 따져봤다고 20번 곱해지냐? 그건 아니지. 남은 인수 3도 20번, 같은 인수 5도 20번 등장하면 얘가 30의 20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B는 20이 되는 거야. 정답은 아까 A가 15였네. 그지? 정답은 이렇게 35 체크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 159번은 이거는 정말 생략하고 싶은 문제지만 빠르게 해보자 또. 이건 너무 많이 해서 선생님도 질려. 답도 이제 기억이 나. 답이 얼마냐? 40인가 될 거야 이거는. 지금 갈 필요 없는 데는 이제 긋지도 않을게. 이건 너무 많이 설명을 해서. 최단거리라 여기는 필요가 없는 라인이거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정거장도 뭐 이 2개 정도로 세웠지. 그러면서 첫 번째 뭐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은 이 박스를 이용하면 되잖아. 첫 번째 박스. 이 박스는 이거 3번에 이거 한 번이 필요하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누다 보니까 4가지였어. 그런데 A에서 D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에서 D에서 B로 가는 박스도 똑같이 생겼거든 이게. 그치? 이거 3번에 이거 한 번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도 4가지야.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박스는 이거였어 이거. 그치? 다른 색깔로 해야 될까? 이거. C에서 B로 가는 박스.
그러면 얘가 잠시 있다고 생각하면 전체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지. 그지? 이거 2번에 얘 2번이니까. 그런데 이제 없는 경로를 통과하는 경우 요렇게 가는 한 가지 경우는 원래는 없으니까 하나를 빼줬지. 그래서 5가지가 됐었어. 그지? 그래서 얘가 5가지고 얘도 모양이 똑같다 그랬지. 요 모양이 똑같잖아 지금 여기. 요거. 요 모양이 너무 똑같지? 요거 똑같잖아 지금. 그지? 그럼 또 언제 세고 있어? 똑같은데. 얘도 5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5, 4, 20, 4, 5, 20에서 각각 20가지씩. 정답은 40가지였어. 자, 그 다음 160번. 자, 좌표 평면에서, 뭐, 점프라는 얘기도 나오고, 마이너스 2,0에서 2,0까지 4번만 점프하여 이동하는 경로를 구해라. 라는 소리인데, 뭐, 1만큼 이동해도 되고, 루트 2만큼 이동해도 된다. 그럼 뭐, 대각선 방향으로 갔나봐. 박스를 좀 만들까? 대략적으로. 촘촘히 박스를 좀 만들어놔야겠어. 하나. 뭐, 그렇게 많이 그릴 필요는 없고, 둘, 셋, 넷, 5. 자, 이 정도만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센터를 0,0으로 한번 줘볼게, 여기를. 0,0이야. 0,0. 그리고 마이너스 2,0이 여기 있고, 2,0이 여기 있는 거잖아. 이게 4번 만에 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다이렉트로, 이거 4번만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에 이거 한 번과 이거 2번이면 충분하지. 즉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경우를 말하지. 이렇게. 근데 이게 적절히 섞여도 돼. 그지? 한번 섞어봐. 섞을 수가 있지. 이렇게 가버리면 되니까. 뭐 대충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데 다시 이렇게 갔다가 또 내려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것들이 적절히 나열되는 방법이 4팩토리얼을 2로 나누니까 이게 12개 정도 세지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로만으로도 도배할 수 있잖아. 이렇게 즉 얘들을 적절히 배열해 보면 이렇게 가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4번 만에 가지지. 뭐 이걸 적절히 지그재그로 배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얘들로도 갈 수가 있어. 4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누니까 이건 6개가 되겠지. 더 이상 방법은 없어 보여. 그래서 1 더하기 12 더하기 6이니까 정답은 이제 19가 되겠지. 자, 일단은 마지막 문제. 쌤도 좀 고생한 것 같아, 오늘은. A에서 C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가는 경우를 구해보자. A에서 C 지점을 거쳐, 일단은 A에서 C 지점을 거쳐 B로 가는 경우. 그럼 A에서 C로 가려면 필요한 방법이 위로 2번과 이 안쪽으로 1번과 우측으로 2번이 필요하거든. 이것들이 적절히 섞이면 갈 수가 있어. 순서가 지금 이래서 그러지 이걸 적절히 섞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선생님 맘 임의대로 막 먼저 이렇게 갔다가 또 안쪽으로 1번 갔다가 다시 뭐 위로 2번 갔다가 위로 1번 갈까? 그냥 1번?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위로 1번. 적절히 이것들이 배열이 되면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이거 2개랑 이쪽 방향 하나랑 이게 2번 섞이면 되니까 일단 5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지. 이게 몇 가지야? 120을 4로 나니까 30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C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이 평면을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이 박스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럼 하나 둘 세 개 하나니까 4팩토리얼을 이제 3팩으로 나눈 4가지가 돼서 곱해져서 120가지가 되는 거지. 여기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모든 경우를 다 세라네.
방금은 위쪽으로 가는 케이스 요거는 이제 120까지였어. 여기를 거치는 경우가 120. 그럼 이제 남은 두 가지를 더 세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먼저 여기를 D라고 하면 여기로 가는 방법을 세보지. 그러려면 먼저 아까처럼 생각을 하면 위로 한 번과 우측으로 두 번, 그리고 안쪽으로도 몇 번이 필요해? 두 번이 필요하지. 이렇게. 그럼 얘들을 적절히 배열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5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누게 돼. 120을 4로 나누니까 이것도 30까지지. 그런 다음에 다시 D에서 B로 올라가는 방법이 위로 한 번과, 그지? 아까는 여기만 거쳤기 때문에 여기는 안 셌으니까 중복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두 번과 이 안쪽으로도 한 번이 필요하지. 얘들을 배열하는 방법이라고 또 생각해도 돼. 그렇잖아. 중복이 있나 근데? 아까도 뒤로 가는 방법을 세버렸는데, 그지? 아까도 뒤로 가는 방법을 세버렸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막 적절히 또 귀찮고로 빼고 해야 되네. 세보자 일단. 자, 어찌됐든 이 박스로 이용해서 120, 30 셌고 뭐 금방 컨트롤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요렇게 요거 한 번에 요거 한 번이니까 이거 두 번이랑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이니까 4팩을 2팩으로 나눠서 12가지네. 그래서 곱해 보면 이제 360가지가 나와. 360가지 중에 방금 D를 거쳐서 C로 올라간 다음에 간 경우를 좀 빼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360가지 중에 아까 여기 C를 거치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껏 A에서 D로 가는 방법이 30가지가 있기는 해. 근데 굳이 여기로 올라와서 C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더 있어. 여기 이 박스를 이용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을 2팩으로 나눈 세 가지가 더 있으니까 90가지 정도를 제외해 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C를 거치지 않고 D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즉 A에서 D에서 B로 가는 방법, C를 안 거친 거야. 이게 270가지가 있다라고 세놔야 돼. 오케이? 막 험난하고 복잡하고 그러진 않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도 해봐야지. 여기도 2라고 알파벳을 줘볼까?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는 D를 거치지 않고 밑으로 갈 건데, 밑으로 가려면 이 박스가 또 필요하네. 박스가 요 사각형 평면을 말해. 그럼 그냥 이건 6가지가 있잖아. 그 다음 2에서 B로 올라가는 방법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가 필요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것도 5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이것도 30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또 180이라고 믿어야 되냐라는 소린데 그렇지는 않지. 지금 또 2에서 어디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 T로 올라가서 굳이 또 이쪽으로 가는 방법들이 있거든. 그지? 그러면 일단 6가지로 왔어. 여기까지. 근데 굳이 D로 가면 또 몇 가지들이 제외가 돼야 돼. 아까 이 박스로 가는 방법 세 놨었잖아. 4팩을 2팩으로 나눈 12가지가 더 있거든. 72가지 정도를 이 180가지에서 빼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게 108가지가 있는 거야. 즉 A에서 순수하게 2로 가고 그 다음에 B로 가는 방법, D로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C로 가는 방법을 좀 다시 개선을 해놔야 되기는 해. 그지? 그니까 아예 이 박스에서 C로 올라가는 방법이 아까 몇 가지였냐? 박스가 달랐구나. 나는 위에 문제랑 중복된다고. 박스 자체가 달랐어. 그러면 C로 가는 방법을 다시 세야 돼. C로 가는 방법은 요렇게가 있잖아.
6팩토리얼을 무려 2팩, 2팩, 2팩으로 즉 720을 8로 나누니까 일단 90까지가 있어. 90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박스로 가는 방법이 있지. 몇 가지? 세 가지가 더 있지. 그지? 이거 하나, 이거 두 개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눠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방법도 270까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들을 더해보면 정답이 540 플러스 108이니까 648이 되는 거지. 고생했고 모른 건 다시 따로 물어보길 바래.